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해버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 하기 전에 잠깐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문자까지 올 정도로 생각보다 이번 폭풍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4시, 오후 4시에 발표된 예보에서도 태풍이 좀 강해졌다고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상태고요. 밤사이 타이완 부근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좀 발달을 했습니다. 예. 북상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 태풍 진로 혹은 태풍의 크기가 네. 곰파스나 뿌라삐룬과 비슷하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태풍 진로를 봤을 때 2010년의 태풍 곤파스 그리고 2000년 태풍 뿌라삐룬하고 좀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해를 따라서 이동하는 태풍이 대부분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좀 컸는데 뿌라삐룬 때는 전남 흑산도에 초속 58.3m의 폭풍이 관측이 됐고 곤파스 때는 전남 홍도에서 초속 52.4m의 순간 돌풍이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 태풍 링링이 곤파스와 뿌라삐룬보다 서해안에 더 근접해서 움직이는 데다가 세력이 더 강합니다. 기상청에서는 태풍 링링이 아마 과거 두 태풍의 강풍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비도 많이 동반합니까? 네, 비도 많이 내리긴 합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로 기준을 말씀드렸을 때 중부지방,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예. 여기에 150mm 이상의 비가 또 동반이 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네. 제가 그런데 지금 김수현 캐스터 네. 소개를 안 했네요. 네, 그렇나요? 예, YTN 네. 김수현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대 고비는 언제가 될까요? 일단 최대 고비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일단 토요일 새벽부터 오전까지가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되겠고 토요일 오후부터 밤까지가 중부지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18시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때쯤에서는 좀 더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토요일이 가장 그렇죠. 어려운 시기다. 토요일 오후부터 저녁까지가 좀 강한 시간이라 제가 인천에 직접 나가서 좀 날씨를 전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어디가 좀 조심할 지역입니까? 아무래도 서해안 쪽이 무조건 좀 강하고 지금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초속 40에서 50m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분다는 예보가 있어요. 이 정도면 달리는 연차가 넘어지고 나무가 그냥 꺾이는 게 아니라 뿌리채 뽑히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길거리 다니면서도 간판 같은 거 이렇게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부딪힐 수 있으니까. 입간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철사 같은 거를 묶어서 자전거 자물쇠도 많고 그런 거를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건물 내에 두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방향을 바꿔서 딴 쪽으로 갈 확률은 없습니까? 태풍이? 태풍이 사실 계속 진로를 좀 유동적으로 좀 바꾸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계속해서 서해안 쪽으로 붙어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일단은 예전 초반에 좀 발표됐던 것보다 상륙 지점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북한 쪽으로 좀 더 올라가긴 했으나 일단 태풍의 외력이 원체 강하고 또 서해안에 붙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바람 피해는 무조건 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죠. 오면서 북상하면서 약해질 가능성은 없네요. 아까 더 세질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지금 저도 가을 태풍이 왜 여름 태풍보다 더 셀까라는 거에 좀 궁금해했는데 우리가 따졌을 때 여름이 제일 덥잖아요. 근데 해수면은 가을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이 강한 그 열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받아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조금은 약해질 수 있으나 지금은 매우 강인데 강으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조차도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것조차도 강하다. 예. 북한을 관통하면서 빠져나갑니까? 북한은 이제 동서로 이게 황해도 부근으로 올라가서 동서로 이렇게 갈라서 나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북한이 우리보다 더 많은 피해 올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북한 쪽에도 피해가 굉장히 많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올 게 예상됐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를 하면 좋겠는데 어떤 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입간판이나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들여놓으시면 좋고, 말이 많잖아요. 집에서 창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가 예. 많은데 뭐 가장 테이프 붙이냐고. 네. 예. 중요한 거 테이프를 X자로 붙이는 건 깨졌을 때 이제 파편이 좀 튀기지 않아서 피해를 막는다는 건데, 중요한 건 깨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문 틈이 이게 흔들리면 예. 그때 창문이 깨지기 때문에 문 틈에 신문지나 휴지 같은 걸 좀 넣어주시고 예. 문 틀과 유리 사이에 테이프를 붙여줘야 돼요. 예. 왜냐면 집에 아마 지금 확인해 보시면 이 유리와 틀이 흔들리는 집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곳에 테이프를 붙여서 1차적으로 깨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X자를 붙이시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페보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 오늘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평소 우리가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졌을 법한 일, 하지만 내가 직접 해보긴 어려운 일을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이 자리에서 후기를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가 만나서 진행하는 콜라보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YTN 플러스의 김성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예, YTN 플러스에서 어떻게 막내 기자입니까? 막내는 아니고 네. 저희 5명 중에 제가 4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유일한 남자 기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출연했었던 기자들이 지금 다 와서 지금 밖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아, 네네. 또 응원을 해준다고 저 그 후배랑 선배들께서 다 와서 예, 너무 좀 누나들이 다 와 있어서 왜 와 있나 싶었더니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가서 일 보세요 그냥. 아닙니다. 감사해서 너무 함께 있으면은 또 힘이 납니까? 됩니다. 네, 힘이 됩니다. 그래요. 자,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그 앞에서 네. 다른 기자들이 잘하고 왔거든요. 호평을 네.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임종체험 취재 후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임종체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임종체험. 네. 예. 이거 기획을 왜 한 겁니까? 임종체험을 해봐야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사실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마지막 순간에 예. 조금이라도 후회가 예. 적은 삶을 사는 게 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할 기회도 적고 시간도 적고 그래서 임종 체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죽음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기획하고 취재를 했다는 이유는 다른 어느 곳에서 이런 게 있었나 보죠? 미리 임종체험 한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그 기존에 예능 같은 곳에서 연예인분들이 사실 많이 체험하는 게 이제 TV를 통해서 나가기도 했고요. 뭐 보도를 통해서도 몇 군데 이제 나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종체험? 임종체험 이제 사실 제가 특정 업체 이름을 이 방송 중에 조금 말씀드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 인터넷에 임종체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여러 곳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각종 예능 등에서 그 연예인분들이 체험을 하고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예. 조금만 검색하시면 이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제가 체험했던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액 다 이렇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 네. 방법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방법. 체험 방법. 전체적인 과정은 한 2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우선 도착해서 그 영정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예. 네. 죽음에 관련된 강의 같은 거를 듣고 뭐 예. 짧은 다큐멘터리도 이제 시청을 하고요. 예. 그리고 입관 체험을 이제 하러 이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입관 체험을 하는 곳에서 짧은 명상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데요. 유언장을 모두 작성하고 나면은 이제 몇 분이 돌아가면서 유언장을 낭독하고 준비된 수의를 입습니다. 그 수의를 입고 이제 관에 들어가서 그 관 뚜껑이 실제로 이렇게 닫히고요. 한 10분 정도 입관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그 임종 체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 기자도 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까? 네, 유언장을 작성해서 제가 오늘 실제로 이렇게 혹시 작가님께서 궁금해하실까봐 예. 들고 나왔는데요. 예. 이게 좀 네.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몇 줄 되지도 않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고민할 시간도 이제 많지 않고 예. 적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예.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뭐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왔는데 오히려 더 후회만 남은 것 같다. 삶이 힘들고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떠나려고 하니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나 싶었다. 이런 내용인데 나는 이제 간다. 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했던 이에게 더 표현하지 못하고 죄 지은 이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 근데 이거 유언장 작성하면서 엄청 눈물을 흘리셨다고? 아, 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예. 유언장 적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눈물이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되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언 내용이 실제로 뭐 재산 분할 같은 걸 부탁하거나 뭐 가족이 행복하고 화목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자신의 뭐 화장이나 수목장을 부탁하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어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제 많이 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 네. 김 기자는 장례 방법은 화장, 매장, 가족 결정 중에 가족 결정을 택했네요. 네, 저는 가족들이 저의 마지막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유서 마지막은 이제 정말 안녕. 네, 이제 정말 안녕. 네.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근데 정말 이제 안녕 다들. 네. 예,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과거의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네, 그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삶이 뭐 하루든 10년이든 그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하다 그랬는데 누가 제일 떠올리던가요? 이게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운 대상 중에? 아무래도 가족들이 제일 많이 그렇고 뭐 친구들도 많이 떠올랐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도 많이 떠올랐고 사실 가족이 가장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이번에 임종 체험을 하고 나서 가족의 중요성을 더 느꼈겠네요. 네, 가족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가족이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조금 더 효도를 하고 예. 더 나은 예. 자녀가 돼야겠다. 이런. 근데 네. 우리 뭐 군대 갈 때 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네. 가족한테 그렇죠. 살아야겠다. 근데 제대하면 바로 잊어먹더라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셨어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예. 이걸 왜 하냐.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스스로 삶을 되돌아보면서 좀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다짐을 스스로 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차피 죽을 거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 수의를 입는다거나 네네. 관에 들어간다는 거나 네. 그거는 정말 내가 죽고 난 뒤에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인데 네네. 그거 미리 체험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수의 같은 경우에도 뭐 작가님도 혹시 수의를 입어보셨었나요? 왜 입어봅니까? 그렇죠. 입을 일이 없죠. 네. 당연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수의를 처음 입어봤는데요. 네. 수의에는 그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머니 없는 수의를 입으니까 그 저희가 흔히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진짜 피부로 이렇게 와닿은 그런 경험을 하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의지랑 무관하게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이 삶의 마지막이구나 그러면서 예. 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관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관에 들어갔을 때 진짜 뭐 눈물만 이렇게 많이 흐르는데요. 정말로 그 입관하고 나서 죽음이 진짜 무섭고 두렵고 슬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으면서 너무 무서운데 그 10분이 10분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아 누구나 죽는 거고 나도 결국에 죽는구나. 받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씩 평온함이 좀 찾아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마음속에 그 흔히 얘기하는 겨자씨만큼 작았던 평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커지면서 마음속에 안정이 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관에 들어가면 그 뚜껑도 닫는다고 하던데. 네네네. 빛은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네, 빛도 안 들어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네.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경도 의미가 없고 눈을 이렇게 뜨고 있어도 너무 어둡고 깜깜하기 때문에 아 진짜 죽으면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답하진 않았어요, 10분 동안? 답답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고 근데 사실 답답한 것보다 좀 무서운 감정이 더 처음에는 컸던 것 같아요. 네. 예. 영정사진 어때요? 본인의 영정사진을 본인이 직접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영정사진 내 생애 마지막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그래도 오늘 작가님께서 여쭤보실 것 같아요. 제가 영정사진 찍은 것도 들고 왔는데 네, 들고 왔는데 이게 사진을 촬영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작가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이 보통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 장소니까 사진만큼은 오히려 되게 밝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사진으로 찍어야 된다. 지금 굉장히 해맑게 찍었네요? 네. 웃으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해맑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이제 띄면서 찍었는데, 사실 취업이나 여권 같은 용도로 증명사진을 저희가 많이 찍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찍었던 그런 증명사진은 어떤 시작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영정사진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진이라서 조금 더 그 느낌이 더 묘하고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라디오 부스 밖에 MBC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견학을 왔네요. 아 그렇군요. MBC 아카데미 수강생들이면 MBC로 견학을 가지 왜 YTN으로 왔었을까? 아, 제가 보고 싶어서.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훌륭한 진행자니까요. 네, 그럼요. 아까 영정사진 얘기도 했고, 그런데 많이 울었다 했잖아요. 네네. 이 체험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운다고 그러는데. 네, 정말 다들 많이 우시고요. 저는 안 울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하면. 작가님은 왜 안 우실 것 같으세요? 성격상. 아, 성격상.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실제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초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테고, 본인 아쉬움도 있을 테고, 혹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거나, 그런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임종체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 체험하시는 분들? 네,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가 체험했던 업체 기준으로 한 580회차 정도 진행됐다고 하고요. 580회차? 네네.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이 한 24,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많네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실제로 체험을 갔었을 때 사실 체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연령도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고요. 세대 성별 그런 거 초월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왔었는데요. 관계자분 말에 따르면 20대가 한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분들이 요새 조금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어른이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것도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임종 체험하러 온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혹시 해봤습니까? 아, 네네.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당연히 여쭤봤는데, 보통 되게 이제 TV나 인터넷에서 보고 오신 분들도 많았고,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셨다는 분들, 그 다음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무언가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인터뷰 한 분들 중에 특히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아, 기억에 남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신데, 그 2분이 왜 기억에 남냐 하면, 유언장을 낭독하는 시간에 좀 되게 제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유언장을 낭독하셔서, 혹시 괜찮으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 그래요. 분들의 유언장. 예, 짧게. 네, 대신, 사랑하는 딸아, 천국에서는 더욱 너그러운 아빠가 되어주마. 아빠의 장기 중 눈, 간, 콩팥 등 좋은 상태의 장기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혹 연명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간답게 품위 있게 가고 싶은 아빠의 심정을 헤아려 다오. 네, 이런 진짜 본인의 딸에게 전하는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유언장 낭독을 이렇게 듣는데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게 이거 됐습니다. 우리 담당 PD도 이걸 해봤다네요. 네네네. 예, 해봤는데 조문객으로 네. 자기 남편이 와서 PD 유언장 읽고 엄청 울었다고 하던데. 네네. 예,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비웃었습니다만은. 네. 예. 이 부부가 가서 함께 이렇게 체험하면 네. 이렇게 서로 사랑도 새롭게 싹 트고 그렇기도 하겠네요. 근데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뭐 연인이나 가족이나 그러면은 서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체험하러 오셨던 분 중에 어떤 한 40대 여성분께서는 그 남편이 없으신데 아이 3명과 함께 1억 원의 빚을 지고 이제 살아가시다가 스스로 진짜 목숨을 끊을 그런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예. 죽음이 얼마나 뭐 두려울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이곳에 오셨다가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과정 중에 내가 떠나면 나 없이 그 남겨질 새 아이가 예.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안 좋은 마음을 접으셨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래요. 네. 이 가족이 다시 한번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이 네, 체험을 하게 그렇습니다. 되면. 김 기자, 만일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면 뭘 하고 싶어요? 일단 가족과 함께 당연히 시간을 보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뭐 사랑하고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손편지나 영상편지 해가지고 예. 인사를 조금 대신 전하고 싶은데요. 혹시 뭐 작가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뭘요? 오늘 마지막 날이면. 놀 겁니다. 네.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예. 네. 그래.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 댓글 반응은 어땠습니까? 페이스북 같은 SNS 상에서 조금 유독 화제가 됐었는데요. 체험을 일단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 메일을 이제 주신 분들도 꽤 독자분들이 한 2-3분 정도 계셨고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네. 그래서 뭐 정확한 이제 위치나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뭐 후회 없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잠깐이나마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인 것 같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방송에 나온 경험 있어요?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네. 처음인데 굉장히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그 누나 기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 다 와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네요.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